네, 2020년 미국 대선 특집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대선 결과를 두고 그렇습니다. 네, 표 집계되는 대로 엎치락 뒤치락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바이든의 뒷심이 나타나면서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불복 시나리오, 이게 진짜 되는 건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불복 시나리오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인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보다는 바이든 후보의 이제 새롭게 이제 대통령 당선되는 쪽으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위스콘신이랑 미시간에서 이제 뒤집었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꽤 큰 격차로 앞서가다가 결국은 위스콘신에서 지금 10명이 걸려 있고요. 미시간에서 16명이 걸려 있는데 막판에 극적으로 이거를 반전을 시키면서 바이든 후보가 이 10명과 16명 합쳐서 26명을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바다에서 아리조나주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사실상 네바다주에서 경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물론 근소한 차이로 경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나머지 6석을 가져간다면 그러면 이제 거의 확정되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하겠다. 그리고 위스콘신주에서는 그 이제 격차, 바이든 후보가 이제 10명을 다 가져간 거는 맞습니다만 그 격차가 굉장히 근소하게 1% 미만의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검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재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더더군다나 우편 투표가 검표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죠. 예. 따라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2000년에 그런 결과들, 엘고어 때 이제 그런 이제 불복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불복으로 가게 되면 미국 대통령을 누가 가져가게 될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바이든 후보의 재선이 아니라 당선에 따라서 포지션 조정을 아주 신속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여전히 불확실성은 꽤 큰 상태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8분 능선을 넘어섰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최종적인 승자가 누가 될 가능성은 이미 거의 이제 굳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저희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파급 여파를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이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든과 뭐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경제적으로 얘기가 되는 건 뭐냐면 경기 부양책 쉽게 통과되는 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부분들은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상원 의원, 그다음에 하원 의원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른바 블루웨이브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큰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블루웨이브가 나타났었다면 사실은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 반, 사실은 조금 우려 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통령과 상원 의원, 하원 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휩쓸게 된다면 당연히 5차 경기 부양책에 지금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2조 달러 이상의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5차 경기 부양책이 이제 실시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부분은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증세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이제 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보다는 오히려 규제 강화가 기본적인 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차 경기 부양책이 2조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집행이 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또 이런 부분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증세, 특히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뚜렷하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런 이제 당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규제 강화, 특히나 이제 환경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특히나 법인세가 인상되게 된다면 결국은 이거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상반되는 그런 효과들이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공화당이 상원 의원을 지금 다시 가져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또는 이제 대규모로 5차 경기 부양책이 집행될 거라는 기대감은 다소간 약화되는 건 맞죠. 실질적으로 5차 경기 부양책이 타결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하게 되면 여기에 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5차 경기 부양책에 집중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대선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송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5차 경기 부양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공화당이 상원 의원을 계속해서 다수당을 유지함으로써 법인세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규제 강화 부분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현재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충분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양당 체제의 의미가 자체가 분열이 아니라 뭐 견제와 화합의 가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또 말씀을 주신 거고, 간밤 미증시의 환호도 이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응 차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까지 해서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도 검토해 주신다면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환율 부분들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달러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갈 것이냐. 물론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달러화의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이 지금 공화당이 상원 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5차 부양책이 집행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금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은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속도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준은 그 제로금리 정책을 최소한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을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 측면, 그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 달러가 더 많이 풀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 자체도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경제정책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보다는 계속해서 약달러를 용인할 가능성들을 훨씬 더 시장에서는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달러가 당분간은 약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보다는 이미 이런 가능성이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달러 약세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락의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 가격, 지금 당분간은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와 굉장히 많이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들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경기가 안정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결국은 지금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백신이 이제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달러화가 공급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을 할 때는 금값은 당분간은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재확산이 이제 커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른 속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축소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보면 결국은 주식 시장도 향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는데요.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개건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출발 마케돈 후반부도 여기서 정리해야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